그다음은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네. 시작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줘보십시오. 네, 차이나 리스크 최악 시 내년 성장률 1.9%. 저게 내년 성장이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저성장이 예고됐다. 어제 저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에 대한 아웃룩에 대해서도 이제 불핑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중국과 관련된 얘기에 초점을 딱 두고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 총재한테 질문도 아, 중국에 관련돼서 뭐 중국 부동산 이렇게 되는데 우리 경제는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 기존의 1.4%였어요. 예. 기준을 유지를 했지만 내년 전망치를 2.2%로 0.1% 포인트 하향 조정을 내년에 그래서 올해 1.4 내년 2.2 이렇게 우리 성장을 할 건데 다만 중국 내 부동산 위기 그리고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라는 게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 경제 성장률을 위협해서 1.9%대까지도 추가적으로 하향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이 이 경제 전망 보고서를 25일 기준으로 내놓은 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올해 국내 총생산 1.4%를 얘기를 했고 지난 5월의 전망치 역시도 1.4%였죠. 근데 원래는 지난 5월 달에 내년엔 2.3% 성장한다 그랬거든요. 그걸 이제 0.1% 포인트 이렇게 낮춘 건데 이렇게 1%대 성장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하도 1.4, 1.3, 1.5 이 얘기를 올해 내내 들어가지고 한국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98년도에 마이너스 5.1%. 98년도는 뭐 IMF 때니까. 그다음에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도에 0.8% 성장했고요. 그다음에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었던 2020년에 마이너스 0.9%. 요거를 제외해 놓고 보면은 성장률이 가장 낮은 겁니다. 와, 아무 일 없는데 나머지 세계는 위기였잖아요. 그렇죠.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요때 하이라이트를 제외해 놓고 보면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낮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는 이제 거의 이제 1.4냐 1.3이냐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이제 뭐 몇 달 안 남았으니까. 근데 사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올해를 넘어서 내년으로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주가도 내년 우리 경제를 어느 정도 반영해 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최소 6개월, 9개월 혹은 3개월 뭐 이런 얘기를 선행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뭐라 그러냐면 중국 부동산 부진 지수로 성장세가 추가 약화되는 시나리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올해 성장률이 만약에 중국의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더 불거지면 1.2에서 1.3 정도까지도 낮아질 수가 있고 내년 성장률은 1.9에서 2%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부동산 부문의 부진으로 중국의 민간 소비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서 중국인의 방한 객수와 우리 상품 수출이 기준치를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회하면서 우리 성장 흐름에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어떤 시장에서 퍼져 나오는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이 중국의 소비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갈 것이냐?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파장 일으키고 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관찰자에서 우리도 저쪽에서 그러면 우리도 피해 볼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가 강하겠어요? 아니면 그 해당 당사자들이 모여 있는 나라의 어떤 심리가 더 부정적이겠어요? 모여 있는 게 더 부정적이죠. 거기가 훨씬 더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이 모이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야, 우리 친척 거기 집 못 들어가고 있다더라. 야, 그 동네 빈집 많다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그게 요즘 가린다고 되는 거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빈집 막 이렇게 있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데
부문별로 좀 보시면 작년에 4.1% 증가한 게 뭐가 아니면 민간 소비가 4.1% 증가했어요. 우리가 살린 거네요. 네, 근데 올해는 요게 2.0% 증가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설비 투자 증가율인데 이게 좀 심각합니다. 작년에 0.9% 마이너스였거든요. 예. 근데 올해 마이너스 3%. 아이고.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아는 그 큰 기업들, 뭐 코스피 시장에 있는 큰 기업들은 그나마 유보금도 있고 펀딩도 가능하고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데들이 많지만 사실 그 기업들은 손으로 꼽는 기업들이고 그 나머지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은 돈 빌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거기다가 금리가 엄청 높아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뭘 신규로 투자한다는 거, 제 주변에 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신규로 뭐 투자한다는 업종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서바이벌, 생존해야 되겠다는 생각 외에는 별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한 해 기준으로 작년에 마이너스 0.9인데 올해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 기저가 있는 건데. 그래, 기저가 있는데도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예, 이건 예.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설 투자 증가율 기준으로는 작년에 마이너스 2.8을 봤는데 올해 0.7%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 꽤 좋아지는 건데. 부동산은 조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지방 이런 쪽 그 부진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내년 시장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수출 증가율은 작년에 3.6에서 올해 0. 재화 수출입니다. 0.7로 재화 수입 증가율은 4.3에서 마이너스 0.8로. 이게 무슨 얘기냐? 3.6에서 0.7이요? 네.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건 재화 수입 증가율이잖아요. 4.3에서 마이너스 0.8로 각각 떨어진다. 이게 뭐냐? 국내에 소비와 설비 투자를 반영하는 거죠. 그렇죠. 소비가 일어나고 뭘 갖고 와서 만들어서 팔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야지 수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물론 이제 국제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반영을 하는 겁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의 아웃룩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보고 거기다가 한 가지 시나리오를 더 붙여서 중국발 위기가 현실화됐을 때 우리는 매우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예. 자, 한국 수출의 대략 20%가 중국 향입니다. 이것도 많이 줄어든 거죠. 많이 사실 줄었죠. 비중이. 예.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중국향 수출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위기든 뭐 좋지 않은 그런 침체 상황이든 간에 이게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우리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기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총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최근 불확실한 요인이 커졌고 침체 가능성이 커진 것이지 지난달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상황이 아니다. 중국에 대해서 내년 성장률을 낮춘 것은 중국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내년에도 중국 경제가 빠른 회복이 어려울 것이나 가능성이 커졌다는 측면에서 낮춘 것이다. 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중국 때문에 낮춘 게 0.1%라는 거는 중국이 그나마 조금 나빠진다라는 전제. 부동산에서 완전히 충격이 오진 않을 정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4분기에 한 220만 명 들어올 거라고 전망을 한국에서 이제 친절하게 전망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GDP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0.06% 포인트 정도라서 사실 그렇게 큰 뭐 기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근데 뭐 그래도 그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는 당연하죠. 도움이 되겠죠. 전체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가지 뉴스를 조금 더 첨언해드리면 우리 가계소득이 8분기 만에 줄었습니다. 아, 가계소득. 예. 그래서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2분기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479만 3천 원인데 작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0.8% 줄었어요. 수입이 줄었습니다. 근데 0.8% 줄은 것도 사실 충격이죠. 예, 8분기 2년 만에 준 거니까. 근데 그동안에 물가를 감안해서 했어요. 아, 그죠. 물가를 감안하지 않은 게 줄은 거예요. 아, 이게. 맞아요. 보통 내 월급만 안 올리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물가가 그동안에는 뭐 0.2%, 1%대였지만 지금은
뭐 지금 좀 떨어졌습니다. 4, 5%를 경험하고 나서 이게 그죠? 근데 체감 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랐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 0.8을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득으로 보면 3.9% 준 거예요. 가구별 소득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브렉다운해서 보면 근로소득은 4.9%가 올랐고 왜냐하면 임금은 올랐으니까 그쵸. 재산소득이 21.8% 올랐어요. 아. 네, 그러니까 자산가들은 계속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사업소득 안 되니까 0.1% 늘었는데 뭐가 줄었냐? 이전 소득이 마이너스 19.6%입니다. 이전 소득이 뭐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 예. 정부에서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 네. 근데 이거 어디로 주는 거예요? 취약계층한테 주는 거거든. 그쵸. 이게 마이너스 19.6%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자산가들은 21.8%가 늘어나 있는 네. 상황에서 취약계층한테 들어가는 그렇죠. 정부 보조가 거의 한 20% 가까이 작년에 줄었다는 추경을 거잖아요. 해가지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같은 거 많이 줬단 말이죠. 올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영업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약간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일수록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이분들의 상황을 보면 부채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리가 높아져 있다. 근데 이분들이 가계소득도 줄고 소비 여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내년 경제 전망을 2.2%로 하는 것도 이것도 수정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수정하는 게 아니라 수정당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중국이 만약에 확 개선이 된다면 모를까 그런 기대가 만약에 없다면 2% 성장, 2%대 성장도 내년에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회의론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그 막상 따져 보니까 되게 더 안 좋네요. 그냥 소득 좀 줄었다라는 거보다 쪼개 보니까 네. 양극화가 또 더 심해졌다는 거잖아요. 부자들은 기업의 설비 투자란 관점에서 예. 한국의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저렇게 해가지고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네. 네. GDP라는 게 영내잖아요. 아.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그래도 시장을 한번 또 살펴봐야죠. 네. 경기는 안 좋아도 뭐 또 시장은 그때그때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볼 박병창 이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